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대통령의 수능 발언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수능을 5개월 남기고 교육부의 대입 담당 국장이 바뀌고 교육과정평가원장이 물러났습니다. 총리실은 교육부 복무감찰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긴급회의를 열어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빼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 자상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폐지하기로 했던 외고, 자사고는 존치하기로 했다는군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킬러 문항만 빼면 사교육이 사라집니까? 외고, 자사고 가려면 학원 안 가도 됩니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다죠. 저도 전문가지만 대통령이 입시 수사를 하면서 상당히 깊이 있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정말 많이 배우는 상황이었다. 이런 인식을 가진 교육부 장관이 과연 교육 개혁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 아침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서종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현주 의원이 조금 늦으시는 모양입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댓글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부산이대희님, 김유정 의원이 댓글창에 인사를 남겼는데 아이디가 봄봄이죠. 네. 봄봄님, 김유정 소설에 나오는 여주인공 이름이 왜 점순이죠? 제가 소설가 동명이인이긴 합니다만은 그 이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점순이가 비교적 세련된 유행하던 이름 아니었을까요? 점순이가? 네. 저희 학창 시절에도 점순이라는 친구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더 앞서가는 세련된 이름이었겠죠. 네. 서정욱 변호사 나오신다고 또 인사도 많이 들어오는데 21도 한라사님이 서변은 화난 곰돌이 푸 같으세요. 제가 나가는 프로 중에요. 가장 이 욕을 많이 얻어먹는 프로가 이 프로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다른 데 가면 열렬히 환영을 받고. 그렇습니다. 네. 또 환영 받는 데도 있고 또 욕 먹는 데도 있고. 그게 사실은 제대로 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저는 이제 이 프로의 댓글은 꼭 다 읽어봐요. 예. 다른 프로는 안 봐도. 항상 이 비판적인 댓글을 읽어봐야 또 이게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는지 고칠 게 있는지 보죠. 제가 서종욱 변호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네, 여러분 활발한 댓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참여해 주시면 소개해 드리고요. 매일 두 분씩 선정해서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어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스픽스 이메일로 닉네임, 성함, 주소,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에 널리 스픽스 구독, 정치본색 구독하라고 알려주시고요. 정어리 때 100만 운동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38만 8천 명인데 곧 40만, 50만, 100만 될 것 같습니다. 정어리 때 100만 운동 함께해서 100만 정어리 만들면 저희가 진실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도 나갈 텐데요. 스픽스 글래모어가 함께 드리는 선크림 세트도 많이 구입해서 주변에 나눠주시면 기쁨이 배가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글래모어 선크림 사실 때 2+2 구매를 하시면 한정 수량으로 손 선풍기 드린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손 선풍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죠. 네. 한정 수량 몇 개나 한정 수량입니까? 500개? 예. 500개 떨어지기 전에 많이 구입하시면 손 선풍기까지 덤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오늘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수능 언급 파장부터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해놓고 외국을 나갔는데요. 지금 박진영 부원장이랑 김유정 의원, 서정호 변호사 다 애들은 뭐 컸죠? 예. 뭐 수능 보는 애들은 없죠? 좀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저기 이제 중3짜리가 있고요. 대학교 1학년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명이 수능을 최근에 봤죠. 수능은 아니고 이제 최근에 보고 예. 킬러 문항 잘 풀었답니까? 킬러 문항을 사실 잘 모르는 학부모들이 많을 거예요. 직접 네. 두지 않으면. 그렇죠. 근데 그 킬러 문항만 없애면 마치 사교육이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뭐 대학 서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사교육이 없어질 수가 없죠.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옛날 전두환 대통령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전두환이 유일하게 잘했다라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막걸리 집에서 하는 이야기 과외 없었잖아. 과외 그 이야기 하거든요. 아마 저는 그런 이야기 어디 가서 뭐 들은 모양이에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이규민 평가원장 사임하는 거 보면서 그 옛날에 운동권들이 취직 못하니까 전부 다 학원에서 돈 벌었어. 운동권들이 그 사교육의 원흉이야. 아마 그런 이야기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뜬금없이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준비 안 된 대통령의 준비 안 된 발언 때문에 지금 대혼란에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안타깝습니다. 전두환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MB 생각이 났어요. MB가 대통령에 딱 당선됐을 때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암 3호에 전봇대 뽑아라. 맞아요. 전봇대 뽑아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에 딱 당선이 되면 첫 번째 뭘 얘기하는지 그게 이제 상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주목하잖아요. 네. 전봇대를 뽑아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엄청나게 그때 막 관심을 갖고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절묘하다. 전봇대가 상징하는 규제를 혁파해라. 이렇게 이제 막 해석을 해줬어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전봇대 얘기인 거예요. 그냥 전봇대 하나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그거 전봇대 때문에 그쪽에 그 대불산업단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트럭이 가는데 거기가 걸린다고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뽑으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전봇대를 뽑긴 뽑았는데 그 전봇대가 아니고 또 다른 엉뚱한 전봇대 2개를 뽑았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전봇대 뽑으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나중에 미스테리로 남았는데 김유정 의원. 네. 아니 교육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공교육이 살아야 된다. 사교육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교육비가 부모들을 조이니까 이걸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야, 그 복잡하게 막 이렇게 비틀고 이런 문제 이거 없애야 돼. 이렇게 한다고 사교육 없어지냐고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요. 하라면 해. 이렇다고 교육이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영화 대사에서 가족은 건드리지 마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교육 문제는 정말 어설프게 건드리면 안 되는 문제인데 지금 벌집을 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서 혹은 가기 전에 늘 뭔가 큰 문제를 하나씩 일으키시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정말 이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설 말을 한마디 던져놓고 파리로 유유히 떠나셔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12년간 지금 이 입시에 매달렸던 우리 수험생들은 너무나 황당하죠. 지금 분통 터질 일이고요. 내년에 이제 41만 명이 지금 수능을 봐야 되는데 사교육 없애기 위해서 이제 뭐 학교에서 안 배운 거 내지 말아라, 공교육에서 안 배운 거 내지 말아라. 그래서 킬러 모양 없애라 여기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사교육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입시 컨설팅 올해 받았던 모든 학부모들은 다 이제 그거 헛수고가 돼버린 셈이고 다 헛돈 쓴 셈이 돼버렸기 때문에 새롭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변별력을 강화한다는 거냐. 수능 쉽게 내라고 하고 킬러 문항 없앤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 5개월 앞두고 이렇게 대혼란을 일으킨 첫 번째 죄가 있고, 두 번째는 당초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이거는 더 큰 사교육비가 지금 들어가게 생긴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정말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서정욱 변호사 나오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궁금했어요. 의견 좀 얘기해 보시죠. 뭐 저도 이제 그 사교육을 없앨 수는 없어요. 사교육은 이제 경쟁이 있으면 당연히 사교육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교육을 안 받고도 명문대학을 갈 수 있는 이런 거는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제하고 이게 제 딸이요, 재수해가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입니다. 네. 근데 제가 공부할 때는요, 저는 이제 평생 초등학교 때 주산학원 한 달 다니는 게 답니다. 주산학원 한 달 다녔어요. 예. 근데 저는 학원 안 다니고도 제가 서울법대를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딸이 비웃어요. 이제 아버지, 이제는 이게 학원 안 다니고는 서울대 스카이대학 못 간다. 그래서 이게 계속 솔직히 제 딸도 사교육 많이 받았어요. 이게 저는 잘못된 거 아니냐. 결국 사교육을 안 받고도 서울대나 연고대, 의대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보자. 이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입니다. 예. 갑자기 놓은 게 아니에요. 교육 공약집을 보세요. 보면 학교 공교육만 이게 제대로 수업을 받아도 명문대학 갈 수 있는 이런 교육 개혁을 하겠다. 이게 옛날부터 일관된 공약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국장이 바뀌고 원장이 사퇴하고 이러니까 좀 이게 이슈가 된 거지.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의 공약도 봤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앞두고 작년에 1월 달에 공약을 보면 초고난도 문제를 그런 걸 안 내고 그런 걸 이렇게 못 풀어도 대학 갈 수 있는 계획을 하겠다.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대선 후보의 공약이 똑같아요. 근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왜 비판합니까? 제 말은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워도 이 교육개혁은 잘한 거 아닙니까? 어제 댓글 보니까 나 정말 윤석열 싫은데 이거는 맞다더라고. 이거는 제가 이제 라디오 나가니까. 따라서 저는 진심을 좀 가지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다시 만들지 이거 고민해야죠. 지금 대통령 욕한다고 해결됩니까?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시죠. 예. 우선은 그 대선 후보들이 킬러 문항 없애야 된다. 이거는 너무 이제 과도하게 또 교수들이 풀 수도 없는 이런 문제들 없애야 된다라고 한 거는 다 맞아요. 공약으로 다 내걸었던 건 맞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대통령이 이 킬러 문항 없애야 된다, 사교육비 이거 뭐 교육 어렵게 내가지고 지금 이거 교육부하고 뭐 교육 당국과 그다음에 뭐 사교육 간의 이권 카르텔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거는 좀 지나치다, 과도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두 가지로 좀 나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시점의 문제고 하나는 그 말의 내용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 문제는 저는 슬로우 푸드 같은 거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패스트푸드처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는 한 번 얘기를 하면 정말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해온 학부모 학생들이 이건 우리 이번에 망했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5개월 남겨두고 6월 모의평가 보고 나서 아직 성적도 안 나왔고 이게 지금 등급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결과도 아직 안 나온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도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또 어렵게 냈어? 이거 말 안 되는 거야. 경질하고 평가원장 사임하고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수능 이후에 조금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식적으로 장관이 발표를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개구리들이 돌 던지듯이 대통령 말 한마디 투척해버리니까 이런 혼란을 겪게 되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제고나 자사고나 이런 특목고, 외고 다 남겨두고 2025년까지 없애겠다고 했던 건데 전 정권 또 탓하면서 이거는 존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교육비는 절감하는 방안으로 킬러 문항 없앤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이걸 뭐 알고나 하시는 얘기냐라는 민주당의 이야기에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조 교육부 장관 전문가들인데 전문가인 나도 대통령께 배우고 있다. 왜냐? 입시 비리 관련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전문가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정말 이게
정말 내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한마디 추측해서 이렇게 지금 흔들 일인가. 정말 나라가 너무 어수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실 때 김유정 의원이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 하셔서 기회를 드렸는데 제가 서정욱 변호사한테 궁금한 거 3가지만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이 사교육을 좀 줄이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그 뜻에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그 방법이 지금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킬러 문항 없애, 그리고 그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있는 것 그것만 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냐라는 논란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게 그 킬러 문항 저는 없애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변별력이 오히려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푸니까. 아무도 못 푸는 건 이게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게 한 문제 풀라고 학원 가서 수백만 원씩 주고 이게 해가 뭐 만점 많은 사람이 한두 명 있겠죠. 근데 대다수 학생은 못 푸는 문제예요. 근데 이 킬러 문항 말도 안 되는 문제 하나 풀었다 해서 의대 가고 못 풀면 의대 못 가고 이게 인생에 맞는 겁니까 교육에? 아니, 제 질문의 요지는 예. 킬러 문항을 없애라. 이게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대책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있다면 그걸 더듬어 보면 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이건 왜 그러냐? 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참 길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계장관한테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질문이에요. 물론 이제 뭐 급격하게 변화를 주는 게 수험생한테 혼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 게 저도 인정하고 또 이 킬러 문항 없앤 데서 모든 게 뭐 사교육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이제 저는 하나의 사교육을 조금이나마 이게 더 줄이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말도 안 되는 문항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학원 강사들은 그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평소에 돈을 주고 출제자들한테 문제도 받고 자기들에게 그것만 연구하기 때문에 제 말은 이게 그런 문제가 너무 갑자기 5개월 앞두고 줄이는 거는 몰라도 그게 절차의 문제인데 큰 방향에서는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궁금한 것은 이번에 당정협의회를 열어가지고 킬러 문항 없애기로 했고 폐지하기로 했던 외고 자사고는 존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서정욱 변호사 잘 아시고 뭐 서정욱 변호사도 사실 학원 쪽에는 일가견이 있잖아요. 옛날에 행정법 강의 1타 강사로 유명하셨죠? 예. 외고 가려면 학원 안 가도 됩니까? 현실적으로? 가야죠. 그러면 외고 하나고를 존치하기로 한 것은 사교육 없애는 거하고 배치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그랬지만 사교육을 없앨 수는 없다니까요. 다만 이제 사교육을 안 받고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출제나 환경이 돼야지 사교육을 없앨 수는 없고 제 개인적으로는 외고나 이런 이 과학고 있잖아요. 이런 걸 없앤다고 공약한 게 잘못된 거예요. 교육은 다양할수록 좋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외고나 과학고나 자사고 이런 걸 이게 두야 된다. 이런 게 제 철학입니다. 아니 그게 모순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을 없애려면 지금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학원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초등생 치의예반 이걸 봤다니까요. 어떻게 초등학생을 상대로 치의예반을 모집을 하는지 정말 제가 놀랐는데 외고 자사고 이렇게 가려면 학원을 가야 되니까 그때부터 사교육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초등생 치의예반이 있는 현실이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부터 들여다봐야지 킬러 문항 없애라 해서 수능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외고 자사고 이 부분 학원 부분 사교육을 그대로 놔두면 그게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이제 아까처럼 교육의 다양성 때문에 사교육을 없앨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학교는 두고 다만 이게 킬러 문항 있잖아요. 이건 좀 다르다 봐요 차원이. 아니 사교육을 없애려고 킬러 문항을 없앤다면서요. 근데 이 사교육을 어떻게 없앱니까? 그럼 뭐예요? 저는 사교육을 안 받고도 다 풀 수 있는 학교 교육만 받아서 이렇게 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건 금성에서나 화성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자녀를 대학 보낸 지 좀 오래돼서 이제 잊어버리셨을 수 지금 있는데 1학년입니다. 1학년이 올해 봤습니다. 그 수능이 정시고 수시도 있는 건 아시죠? 예.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는 수시를 잘 받으려면은 수시라는 게 이제 내신 성적이지 않습니까? 내신이고 학교 다닐 때 활동 상황 이런 것들인데 그 관련된 학원을 안 다니면은 잘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현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에 있으면은 이 사교육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현실로 돼 있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당장 우리가 놓치는 게 올해 내년에 시험 보는 학생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모의고사가 이제 369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건 아시죠, 그죠? 3월 달은 이제 현재 현역들만 칩니다. 6월 달부터는 이제 재수생들이 들어와서 시험 쳐요. 그럼 3월 달 모의고사 쳤던 애들이 6월 달 재수생들이 딱 들어와서 쳐봐야지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는 것을 검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9월 달 되면은 갑자기 이름 뭐더라? 반수생들이 들어와요. 대학교 입학해놓고 다니는 애들이 들어와요. 9월달 모의고사까지 비슷한 경향으로 가야지만이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입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그대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6월 지금 모의고사 쳤는데 9월달부터 바꿔버린다 이러면은 지금 이제까지 입시 전략 세웠던 40만, 50만 명이 하나도 지금 어떤 전략이라든가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능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보통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사전에 공지를 하고 한답니다. 근데 대통령 한마디에 바뀐 거잖아요. 이게 전두환 식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 그리고 저는 이 이주호 장관부터 해서 우리 이 교육부 관련자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벌거벗은 임금님보다 벌거벗지 않았다고 옹호해주는 그 신하들이 더 문제다. 이분들도 나중에 다 친윤 부역자로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겁니다. 신하들 얘기하셨는데 제가 서정욱 변호사께 아까 3가지 질문 드린다고 했잖아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교육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저도 전문가지만 대통령이 입시 수사를 하면서 상당히 깊이 있고 고민하고 연구해 정말 많이 배우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의힘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대통령께서는 검찰 초년생 시절부터 입시 비리를 수없이 다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부정 사건을 수사하는 등 입시 제도 전반을 꿰뚫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뭐 이주호 장관이나 박대출 의원이 제가 보기에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부를 해도 너무 지나친 거죠. 그럼 이게 제가 입시 사건 하나 변호하면 제가 입시 전문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전 국민이 입시 전문가예요. 저는 윤 대통령이 뭐 특별하게 입시 전문가는 아니라 봐요. 근데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분이죠. 보통 아저씨하고 이게 똑같은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가지고 이게 장관이 그렇게 아부의 극치를 달리고 의원이 이게 아부하고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이게 명백하게 저는 이주호 장관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참 대통령을 옹호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입시 수사를 해봤으니까 입시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국민들 듣기에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부끄러운 발언이죠. 예. 그 3가지가 궁금했는데 서정욱 변호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파장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유정 의원 지금 이제 5달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게 수습이 될까요? 저는 처음에 대통령이 학교에서 안 배운 거 내지 말라고 했다. 쉽게 내라고 했다. 이런 교육부 장관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이제 그거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비교해 보니까 같은 말이더라고요.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럼 뭐가 잘못이냐? 뭐가 잘못이길래 교육부 장관한테는 경고를 날리고 국장 경질을 하고 또 기획관은 뭐 대기 발령시키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원래는 잽싸게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거 아니었다. 현행대로 간다. 뭐 이렇게 해서 수습을 하는 게 저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능이 끝난 이후에 정말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서 또 다른 어떤 입시 관련 어떤 정책을 발표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제 그거는 늦어버렸고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369 그 모의고사 보고 나서 9월달 모의고사 보고 나면 이제 2달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6월달 거 그거 문제 있어라고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는 이제 뭔가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9월 달 한 번 치르고 나서 2달 후에 수능 보게 되는 건데 아이들이 완전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 모의고사가 앞으로 내가 수능을 치르면서 기준점이 되는 거고, 아, 이런 기준으로 가는 거구나,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구나라고 그 생각하면서 입력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완전 무너져 버린 거라서 얼마나 더 이제 이게 쉬워질지, 그럼 변별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킬러 문항 없애면 그럼 그 다음 킬러 문항, 준 킬러 문항, 그 다음 세 번째 킬러 문항은 없을 것인가? 왜냐면은 고교 서열화 줄 세우기의 주범이 바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었어요. MB 때. 지금 또 그 같은 사람이 지금 교육부 장관 하고 있는데 이미 서열화되어 있고 대학도 순위 매겨져 있는데, 그럼 어떤 변별력을 가지고 학생들을 등급을 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그 대학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막혀 있거든요. 그 대안이 없어요, 지금. 대안 없이 그럼 쉽게만 내라, 킬러 문항 없애라, 그러면은 물수능일 때가 불수능일 때보다 더 힘들어지거든요. 대학 가는 거를 컨설팅 하기가.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지금 이런 실질적인 고민은 하나도 안중에 없고 그냥 킬러 문항 없애라고 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만 고민을 하고 9월 모의고사를 그 시험 출제를 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게 얽혀 있는데 대통령은 한마디 쉽게 툭 던졌습니다마는 그 일파만파는 이로 말할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장관이 사과하는 걸로 끝날 수 있을까요? 장관도 경고를 먹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장관하고 박대출 의원이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두 분이 그 참 달콤한 말씀 잘 하시니까 대통령께서 천재적인 의견을 내셨는데 우리 행정 조직이 1년 만에 그걸 바로 못 하니까요. 내년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조금 가서 달콤한 말로 설득을 하셔. 내년으로 미루고, 내년에 가서는 1년으로 안 되니까 한 2년으로 미루시죠. 이렇게 해서 살살 미뤄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그나마 이 나라 교육을 흔들지 않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사교육은 문제죠. 이번 기회에 사교육 문제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고 그런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아침에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나오니까 그냥 언론들이 다 막 사교육 비어 막 이렇게 또 기획 기사를 썼더라고요. 저는 우리 서종옥 변호사처럼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 또 서울대 나오신 분들 참 존경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갔으니까요. 근데 다 서울대 가야 됩니까? 저는 우리 손주가 있는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애들 교육을 할 때 목표를 하나 정해라.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대는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목표를 잡아봐라. 그러면 길이 많이 열릴 거다. 어떻게 해서든 서울대를 보내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절대로 서울대는 안 보낸다. 딱 이렇게만 정하면 정말 많은 길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이제 그 교육개혁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요, 학벌 사회를 없애는 거죠. 학벌 굳이 서울대 안 넣어도 얼마든지 자기 분야에서 잘해서 대우받고 월급 더 받을 수 있고, 이런 이제 그 학벌 사회를 없애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맞다. 그 점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제가 이거 바로잡아야 될 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발언의 워딩 정확한 거는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잘못 오해되는 게 쉽게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쉽게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공교육에서 다루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그게 다 합니까, 학생들이? 그거 아니잖아요. 첫째, 쉽게 내라 물수능 이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그는 밝혀야 되고, 두 번째,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학교에서 안 가르친 건 내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국사만 하더라도 교과서가 뭐 최악의 뭐 7-8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학교에서는 안 가르친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학교에서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책이 다 다르고 교재가 다르니까. 근데 안 가르친 걸 내라는 뜻도 아니고, 그럼 이게 어떤 뜻이냐? 제가 이제 그 출제위원을 한 8번 정도 들어가 봤어요. 공무원 행정법 교수니까 제가 출제 7급, 9급 뭐 별의별 출제를 많이 들어가 봤는데, 제가 또 한 번은 7급 시험을 들어갔는데 행정법 과목이잖아. 근데 행정법과 비슷한 게 헌법 교수가 있어요. 공법이니까. 헌법 교수가 행정법에 전혀 안 다루는 헌재 판례 구석에 있는 거, 이걸 거의 3분의 1을 내놨더라고. 제가 검토위원회에 다 바꿨어요.
이건 아니다. 우리 행정법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다뤄야 될 그게 분야가 있잖아요. 여기서 어렵게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행정법이 아닌 다른 법을 내버렸다. 이거는 출제자 또에게는 횡포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 킬러 문제가 전액이 국어 문제를 내야 되는데 국어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나 다른 걸 모르면 읽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문제는 변별력이 없다면 이걸 없애자. 다만 저도 윤 대통령이 잘못된 거는 5개월 남겨두고 하면 그건 좀 문제죠. 충분히 한 2, 3년 시간을 두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기에 그 진의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육개혁 문제에서요. 우리가 계속 놓치는 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과정과 시험 과정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하려고요. 사실 본질은 대학 서열화 아닙니까? 대학 서열화하면 대학을 건드려야 되는데요. 교육 당국이라든가 또는 우리 사회에 정치적으로 출세하신 분들이 전부 다 대학 서열화에 의해서 명문대라는 곳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서열화는 안 건드리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 20년 전쯤부터 국립대 통폐합안이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진보든 보수든 이게 진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하려면은 저는 대학 서열화 문제를 뭐 국공립대 통폐합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거 계속 학생들을 괴롭히고 학부모들을 옥죄는 것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예. 차라리 건드리지 않는 게 낫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수능 창시자라고 하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대 원장 지내신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교육 문제는 시험이나 간단하게 이런 방식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근본적으로 경쟁 상황에서는 언제나 생긴다. 사회 체제의 전체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교육 문제를 시험을 갖고 해결할 수 없고 수능을 바꾸면 사교육이 안 생긴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근본 문제는 우리 사회 경쟁 체제에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론화 과정을 통한다든지 논의를 해서 해야지. 대통령이 그냥 밥 먹고 이쑤시다가 뚝 던지듯이 야, 그 킬러 문항 그것이 문제라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사교육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걸 또 그냥 막느라고 대통령은 입시 수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전문가고 나보다 더 많이 하시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런데요, 또 한 가지 그 사교육하고 또 다른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이권 카르텔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중에는 대통령실이랑 교육부랑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교육부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김유정 의원, 이권 카르텔 얘기가 나온 게 그거 아니에요? 킬러 문항이 왜 나오냐? 학원이 자기들 장사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내고 교육부가 거기하고 짜고 그렇게 해서 문제 어렵게 막 계속 유지하고 이러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인식에서 나온 얘기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 다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전 정권에서 또 전 정권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전 정권에서 이런 망국적인 사교육 관련한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파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보수신문들의 또 논조를 쫙 보니까 이제 일타 강사, 100억 번은 일타 강사, 200억 번은 일타 강사들이 지금 대통령 발언과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화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는 이제 일타 강사들 세무조사 나가고 학원들 또 때려잡게 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엇나가지 않을까, 오히려. 그래서 이제 시작은 사교육비 절감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소위 메가스터디 비롯해서 이제 그나마 우리 도와주는 사교육비를 절감해주는 학원들이거든요, 오히려.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온라인 그 강의까지 이것까지 다 뒤져라. 이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 진짜 오히려 우려가 크고요. 저는 이제 모든 이 중요한 정책들을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툭 던져가지고 장관이 사의 표명하고 만 5세 학교 입학하는 문제도 그렇고 주 52시간에서 69시간 이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영방송 KBS 수신료 문제는 대통령 홈페이지에서 앙케이트처럼 한 것을 여론조사랍시고 해가지고 시행령 고쳐서 한다고 하죠. 지금 또 올라가 있는 거는 집시법 개정안 올라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또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어떻게 국가의 중요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KBS 수신료 문제는 EBS까지 맞물려 있는 문제거든요. EBS가 2,500원 수신료 중에 한 70원 정도 가지고 그 만드는 거예요. EBS 교육방송 통해서 수능 많이 출제해라 이런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사교육비 절감하는데 EBS가 많이 공헌을 했거든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대안이나 정책 마련 없이 또 공영방송에 대한 그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없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다가는 이제 이 사교육비 문제하고 입시 문제, 교육 문제까지 여파가 미치는 거죠. EBS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걸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느냐. 정말 저는 문제 제기합니다. 80년대 이후로는 사회적 교양이나 이런 게 없는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딱 80년대 초반 생각이야. 이권 카르텔 이렇게 한 것은 확실하게 근거도 없이 딱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정욱 변호사? 물론 이제 저는 이권 카르텔 대통령 발언이요. 일단 이제 교육 공무원 관료들이요. 물론 이제 학원한테 뭐 뇌물을 받거나 이렇게 노골적으로 결탁은 안 됐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계속 지시를 했거든요. 이런 걸 내지 말라고. 근데 국장이 노력을 안 하고 이게 대통령 지시를 무시했단 말이죠. 그 점에서 이게 소극적으로 방치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권 카르텔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둘째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출제위원을 제가 8번 들어갔다 했잖아요. 보통 이게 과목별 출제위원이 학원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여기 뭐 국어나 과목별로 낼 수 있는 대학 교수가 많지가 않아요. 대략 있어요. 그러면 이게 평소에 그런 게 어려운 문제를 의뢰를 합니다. 저도 이게 제가 입시책만 20권을 썼어요. 제가 인생으로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옛날에. 그럼 이게 한 문제에 막 200~300만 원을 줍니다. 평소에 학원에서는 문제를 수집한단 말이에요. 출제가 유력한 교수한테. 그걸 가지고 그럼 학생들은 교재비만 몇십만 원 들여서 학원을 안 갈 수가 없는. 따라서는 출제위원 교수하고 사교육업체가 결탁된 이런 이게 이권 카르텔은 진짜 조사해 봐야 됩니다. 교수들이. 그러면 조사를 해봐야지 예. 이권 카르텔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그 사람의 명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의심이 든다. 그리고 바꾸려면 뭐 지시를 해도 안 되고 현 정부의 가치에 뭐 동의하지 않고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권 카르텔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예는 마치 카르텔을 통해서 뭔가 이권을 취한 것처럼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뭐 특정인 이름을 거론하가 하면 이게 명예훼손이 되지만 아니 그 국장을 상대로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뭐 교육 관료들 좀 포괄적으로 그다음에 그 출제 교수들 학원 이런 데 이권 카르텔을 좀 폭넓게 발언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댓글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좀 소개를 하지요. 정혜진님, 대치동 입시생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고 걱정 많으시겠는데요. 아이 친구들 중 대학 들어간 친구들 쉬어지니 모두 반수, N수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서 결국 대학교 자퇴율 높아지고 재정에도 문제가 될 겁니다. 현재 상황 18종 국어에 나온 지문 공부하고 18가지 국어에 18종 국어에 나온 지문 공부하고 EBS 교재까지 봐야 하고 준 킬러를 안 할 수도 없으니 정말 더더 부담되고 있습니다. 하필 150일 앞둔 시기에 이 날씨에 뜨거운 물을 부었네요. 그렇죠. 아유 뭐 교육 관련해서 제가 요즘에 못 알아듣는 말이 너무 많아요. 뭐 준 킬러 이렇게까지 막 꼬여 버린 거예요. 학생들은 진짜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님. 사교육보다는 누구처럼 학력이죠. 논문 표절에도 성공할 수 있어요. 검사 끼면. 레몬님, 대통령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권호성님, 킬러 문항 없애려다가 많은 수험생 킬 되겠네. 최폴님, 지존께서 한 말씀 하셨으니 무조건 옳고 지켜야 한다면 이게 김일성하고 뭐가 다른가요? 이게 뭐람님, 정치본색 패널은 시험 안 봅니까? 서정욱 변호사 나오는 거 보면 킬러 문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서별이 시험은 제일 잘 보신 분이에요. 그럼요. 공부 제일 시험 잘하셨어요. 공부 잘하신 분인데. 여름이다님, 사교육 없애려면 특목고부터 없애라. 예, 한 분만 더 소개할까요? 돌뿌리님, 이참에 이동관도 덮고 후쿠시마도 덮고. 그런 의도도 있었을까요?
근데 이게요, 그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 지지층들한테 굉장히 나쁘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일타 강사들이라든가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진보 정부의 평준화 정책에 굉장히 반대하신 분들이거든요. 실제로 성향은 약간 오른쪽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공격하는 이 발언이에요. 대통령 발언은. 그런데다가 학생들 내년에 투표권이 있어요. 수험생들. 그렇죠. 그런데다 학부모들 지금 41만 수험생이 내년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이거 단순히 정치 논리가 아니더라도 지금 학생들 인생이 걸린 문제를 이렇게 돌멩이 한다 툭 던져놓고 이렇게 풀 문제는 아니거든요. 고민해 봅시다. 심각합니다. 예. 제가 요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90년대에 이제 프랑스에서 대학 대개혁이 있었는데 그게 핵심이 국립대를 통폐합해가지고 이 계열별로 나눠버린 거죠. 우리가 아는 이제 소르본느 대학 이런 거 없어진 겁니다. 1대학, 2대학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수 정권이 했어요. 보수 정권이 하고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격렬하게 이제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은 그걸 해냄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뭐 이렇게 해서 이동관도 덮고 후쿠시마도 덮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돌뿌리님 아주 날카로운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돌뿌리님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무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앵커님 댓글 읽었는데 전벽에 윤 대통령 부정적인 댓글만 읽으신 것 같은데 긍정적인 댓글도 많이 있을 거로 별로 안 올라왔어요. 찾아봐야 돼요. 그래? 예. 긍정적인 댓글보다는 예. 제가 얘기했을 때 저를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아까 우리 손주한테는 서울대 보내지 않는 걸 목표로 그렇게 해라고 그랬더니 사기치고 있네, 웃기고 있네 막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좋은 글 나오면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차라리 우리가 일본한테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걸 보관을 하게끔 그렇게 해주는 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또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구속영장 들어오면 나 바로 가서 조사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다뤄보기로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부터요. 이재명 대표 어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를 대신하는 것처럼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 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 행동,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처럼 반대 의사를 명백하게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 금지 임시조치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방류를 허용할 경우에 생기는 대한민국의 피해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더 적은 비용일 것이다. 천문학적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박진영 번역 저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나쁘지는 않은데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저는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입법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헌법에 보면은 대의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고의 대의기관입니다. 알고 보면은 대통령이 같이 움직이는 행정부보다도 국회가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앞장선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방류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국회에서 결의안을 내는 것이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일본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회에서 일본에다가 지금 국회의원들을 파견해가지고 뭐 여야가 같이 하면 좋고요. 아니면 뭐 찬성하는 그 오염수 반대에 찬성하는 의원들만 해도 가서 일본 국내 정치를 움직이는 역할들, 일본의 정치인들도 만나고 일본의 여론들도 움직이는 그런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마디로 이제 그 황당무계한 궤변이죠. 황당무계. 어느 국제사회가 일본한테 돈 모아줍니까?
돈을 이게 누가 냅니까? 국제사회에서 돈을 모아서 일본 보관 비용을 이게 왜 도와줘야 되고 그게 돈 낼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게 그냥 일본이 비용 때문에 방류하니까 이걸 공격하기 위해서 그냥 이게 우리가 차라리 돈 모아주자 이런 게 그냥 주장이지 저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잖아요. 돈 모아가지고 주간주시랑 일본이 그걸 받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저는 정치 공세지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한 대안이 아니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 국제해양재판소 그게 그 재판하면 이게 몇 년 걸립니까? 거기 제소할 나라가 또 우리나라 말고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재판하는데 얼마 걸리고 거기서 패소하면 어떡할 겁니까? 패소하면 그냥 이게 방류해야 된다 안전기준 초과 안 된다 이러면 이게 완전히 우리 국제망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개변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요 이 문제는 이게 만약에 이게 일본이 아니고 중국 같으면요 누가 개입하면 이게 내정 간섭이라고 난리 납니다. 이게 내정 간섭이라고 근데 이게 중국은 그냥 방출해버려요. 지금 55개 핵발전소가 50배가 넘는 삼중소를 방출하고 있어요. 황해 바다로. 왜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만나서 이게 너 방출하지 마. 삼중소 50배 일본 왜 방출하지 마. 이 말 한마디 못하고 15분 동안 가만히 듣고 받아쓰기 하고 이게 고양이 앞에 쥐처럼 있습니까? 중국한테는 왜 방출하지 말라고 못하고 일본한테만 이렇게 합니까? 저는 어차피 일본은 IAEA 기준에 따라 방출할 겁니다. 저는 한다고 봐요. 허용하면. 자, 그때 우리 어민들 어떡합니까? 만약에 방출했다. 안전하다고 해도 이렇게 괴담을 퍼뜨리면 우리 어민들 업 다 죽어요. 이게 누가 보상할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기 대장동에 뭐 숨기던 돈으로 보상할 겁니까? 이렇게 괴담 퍼뜨리면 우리 어민들이 죽는다니까요. 만약에 방출됐을 때. 그러면은 방류가 지금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방류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IAEA에서 이게 안전하다. 예. 이러면 이게 방류하겠죠. 예. 한다고 그러면 봅니다. 괜찮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미 한 걸. 예. 그걸 이렇게 안전하다 해서 방류한 걸. 이걸 위험하다고 괴담 퍼뜨리면 우리 어민들이 지금도 이게 벌써 소금 사재기 하고 이게 지금 이게 고기 값이나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 피해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안전하다면. 안전하다는 거를 어떻게 확신하죠? IAEA나 이게 기준에 따라서 안전할 때 방출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좀 좋아하시죠? 좋아합니다.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게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없어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니까 한꺼번에 팍 터뜨리는 줄 아는 건데 30년 동안 천천히 방류합니다. 방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오염된 뭐 방사능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또 중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반대해 놓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 위험이 성공 확률이 95%지만 5% 위험하다. 그럼 100% 안전한 겁니까? 이 오염수라는 것이 해가지고 나중에 1km 밖으로 나오잖아요. 떠가지고 봤을 때 방사능이 몇 배 오염돼 있는데 그럼 또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방류하지 말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좀 방법으로 봐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하고 중국 문제는 다르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일본하고 우호적 국가라면서요. 그리고 일본은 가치 연대가 되는 자유주의 국가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일본이니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축구는 월드컵 우승이 최고의 가치인데요. 법은 국내법이 우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양재판소보다는 일본에 가는 것이 맞다. 한국의 국회가 그게 저는 정답이다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현실인가 이게 사실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긴밀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이는 바다를 함께하는 인접국가 국민들에 대한 폭거로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제는 말로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방류 이외의 대안은 없는 것인지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동해 앞바다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김유정 의원. 딱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2년 전에 저분들이 다 하셨는데 지금은 정반대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괴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저렇게 마음이 변했는지에 대한 좀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설명은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때 당시하고 왜 이렇게 정반대의 생각을 가졌는지 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미 이제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꾸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뭐 일일 브리핑도 한다고 하는데 고작 하는 게 뭐 알프스 그 삼중수소 걸러내는 그게 뭐 8번 고장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고작이잖아요. 너무 황당한데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우리 정부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방류를 기정사실화 했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어민들이나 우리 국민을 위한 어떤 대책,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진지하게 지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야당 보면서 괴담 퍼뜨리지 말아라, 사법 처리한다 이렇게 공포 정치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런 의견이 많이 올라오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2021년 그러니까 2년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른 분들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마셔도 된다고 하는 2년 전에 했던 분들입니다. 주호영, 이만희, 원희룡, 성일정 국회의원들이요. 한번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긴밀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이는 바다를 함께하는 인접국가 국민들에 대한 폭거로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제는 말로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방류 이외의 대안은 없는 것인지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동해 앞바다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서정욱 의원 들으셨죠? 근데 이거 정치인들은요 입이 2개입니다. 근데 우리 그 수신료 받잖아요. 여당일 때는 올리자, 야당일 때는 이게 반대하는 이게 다 그래. 자,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이게 단호하게 반대했습니까? 일본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보세요. 그냥 국제사회 판단 존중한다고 했지 일본이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런 발언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야당 되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저도요 개인적으로 이걸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도 저도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근데 왜 그래요? 문제는 제가 반대한다고 방출이 안 되느냐 말이에요. 자, 현실적으로 방출이 됐을 때 괴담으로 우리 어민들이 피해보는 이걸 저는 문제 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방출이 됐을 때 예. 그 어민들이 입는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괴담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괴담하고 예. 방출 찬반은 구별해야 된다. 예. 저는 이제 저분들이 양심으로서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양심이죠. 예, 양심인데 양심이에요? 예. 결국은 뭡니까? 양구 양심. 대통령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탓인 거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국회 본연의 임무인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2년 전에 저렇게 했는데 아무리 바뀌었다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럴 수 있을까 참 궁금했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입이 2개가. 해결이 됐습니다. 입이 2개니까 아, 그는 여야간 다 모든 정치인. 정치인들은 입이 2개니까 예. 알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세요? 저는 적어도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정치인 많이 봤어요. 저는 자기 아니거든요. 여당 야당 때 말이 바뀌는. 정치인들이라고 다 입이 2개인 것은 아닙니다. 김유정 의원이 뭐 앞다르고 뒤따른 말 한 거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앞다르고 뒤따르는 말은 근데 안 합니다. 김유정 의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기들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아니 저렇게 뒤집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나요? 난 참 저는 이해가 진짜 안 가요. 나 뜨거워서 저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아니 저는 이해합니다 저분들. 윤석열 대통령 탓이죠 뭐 있습니까? 적어도 과거에 그랬지만 이래서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럽네요. 진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을 좀 쉽게 알아요. 금방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뭐 난리를 치고 당 대표 뽑는데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 다 쫓아내고 억지로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리를 쳐도 선거 앞두고 얼른 뭐 비대위 꾸려가지고 또 눈에 반짝반짝하는 사람들 몇 명 불러가지고 우리 달라졌습니다 하면은 또 확 몰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국민들 금방 잊어버려. 이런 생각을 좀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그건 완전히 오판이죠. 지금은 저도 그래도 기억력이 꽤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며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기억력은요 따를 수가 없더라고요. 과거에 정말 잊어버렸던 것까지 다 기억하고 그때 저 사람 저렇게 얘기했는데 왜 지금 이러지라고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 봤다면 정말 그건 큰 오판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지금 방금 2년 전에 했던 저런 발언했던 분들도 모르겠습니다. 내년 총선만 지나가면 우리가 이제 소신껏 말하리라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총선을 앞둔 원외위원장들 중에서도 지금은 어쩔 수 없고 이제 선거만 끝나면 소신껏 발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실제로 봤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그렇게 될까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만 물러나면 그때 가서 소신 있게 이야기할게 그렇게 했던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붙여주는 게 친윤 부역자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평생 가는 거 아니잖아요. 끝난 다음에 저는 다음에 뭐 다시 보수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이런 발언한 분들 개혁의 대상으로서 일일이 다 저는 쳐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상돌님, 내가 왜 얼굴이 다 뜨거워지냐 그런 의견 주셨어요. 정말 보는 우리가 더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아유, 정말 저런 일들을 자기가 얘기를 했으면 뭔가 좀 입이라도 씻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만 지금 뭐 후쿠시마 오염수가 피해갑니까? 창원시의원 한 분은 한국만 난리 또 이런 말을 했네요.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의원 남재욱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유독 한국에서만 난리를 칩니다. 지금 중앙정치에서 우리 창원 시민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갖고 이런 괴담에 정신적인 피해가 없기를. 김유정 의원 지금 한국만 난리 칩니까? 아니죠. 피지 장관, 내무부 장관의 그 호통치는 모습 보셨잖아요. 똑바로 하라고. 왜 우리는 그런 장관이 없는가. 그런 안타까움도 표현하는 국민들도 많으셨고요. 태평양 연안국가들 다 반대하고 있고 독일, 호주, 뉴질랜드 다 반대하잖아요. 걱정하는 국가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런 망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국민의힘 보니까 여차하면 야당이나 누구 이제 반대되는 사람들 고발 고소할 때 대부분 이렇게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대리인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우려가 되고요. 괴담 하는데 이 괴담입니까? 절대 아닌데 오히려 괴담이 아닌 것을 국민의 일반적인 여론인 것을 괴담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런 우려를 안 하면 그러면은 어민들이 걱정 안 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건가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죠. 혹시 하실 말씀?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일본 방류를 못 막을 힘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중국 있잖아요. 중국이 진짜 저거 반대하면 막을 힘이 있습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 중국이요. 일본한테 히토리우만 수출 금지. 옛날 이러면 일본이 깨갱하고 중국 앞에 고개 숙입니다. 진짜 중국이 이게 위험해서 막아야 되겠다 하면 막을 힘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물론 이게 외국에도 일부 시민단체들 중에 환경단체나 반대하는 단체도 있지만 국가들이 연합회가 막으려면 못 막겠습니까? 그 점에서 우리나라가 특히 야당 대표가 전국을 괴담 투어하면서 좀 심하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 자, 괴담인지 아닌지 봅시다. 그것도. 자, 짧게 이거 하나 짚어보죠.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재명 대표 발언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얘기까지 이어서 들어보죠. 저를 겨냥해서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 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트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뭐 좋은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예. 박준영 부원장, 이재명 대표 당초 원고에는 저 부분이 없었다고 해요. 네네. 예. 약간 이제 좀 깜짝 발언 비슷하게 했는데 어떻게 네네. 평가하십니까? 뭐 그 어제 이제 연설에서 보면요, 윤석열 정부를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감옥 갈 각오로 윤석열 정부와 싸우겠다라는 하나의 그 투쟁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내가 이제 불체포 특권도 내려놨으니까 이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민주당의 비명이라든가 반명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난 눈치 보지 않는다. 당내 혁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선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하나 제가 꼭 짚고 싶은 것은 한동훈 장관 관련 발언에서 저 인터뷰하는 기자들에게 제가 이야기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게 영화 친구에 나온 대사인데요. 유호성이 주인공이잖아요. 그 사람이 감옥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드나들던 건달 형들과 건달 삼촌들이 내가 나쁜 짓 했을 때 한 번 꾸짖어 줬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현재 장관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한동훈 장관한테 가서 마이크를 들이대고 기자들이 저런 이야기를 해주는지 과연 정말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저걸 통해 가지고요, 장관의 본분을 잊고 계속 정치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한국 정치의 갈등의 상황을 양상하는 기사거리만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서정욱 변호사. 정말 이게 저는 후한무치한 것도 이게 유분수지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제까지 이게 본인이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대선 때 불체포특권 포기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총선 때도 포기한다 했잖아요. 수없이 포기한다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대장동 위례 FC 전북이 불체포특권 행사했잖아요. 노웅래도 행사했잖아요. 윤관석, 이성만 다 행사했잖아요. 그럼 이게 국민 앞에 내가 이게 옛날에 몇 번이나 국민 앞에 공약했는데 못 지켜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국민 앞에 먼저 사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한두 번 했냐고 공약을. 근데 본인이 다 이용해 묻잖아요. 중앙범죄 다 이용해 묻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진정성이 없는 이런 게 꼼수고,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왜 이런 꼼수가 나오느냐? 바로 이제 그 앞으로 이게 또 체포동의안이 또 옵니다. 바로 이제 그 쌍방울, 그 다음에 백현동, 정자동 또 체포동의안이 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게 통과식입니다. 이번에는 이게 투표해봤자 통과돼요. 저번에도 이게 139표로 통과가 한 표 많았는데 과반이 안 돼서 부결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게 꼼수로 이번에는 이게 표결하면 비명계 박광원 원내대표 이낙연 도로니까 통과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건 나 포기하고 당당하게 가서 한번 승부를 해보겠다. 이런 게 저는 꼼수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예. 김유정 의원 의견 들어볼까요? 한동훈 장관 비롯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대변인 같아서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법무부 장관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늘 얘기하고 거의 만기 칠람하고 있잖아요. 도어스태핑 혼자 다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법적 일반인과 똑같은 어떤 사법적 기준에 따라서 실천이 관건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안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이거는 본인이 책임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이제 선택과 판단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법에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불체포 특권 사용하지 말아라, 포기해라, 공약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해서 일단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글쎄 실천할지 두고 봐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대표가 적어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렇게 본인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혁신위가 이제 오늘 첫 회의를 하고 혁신위원들도 아마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로에 서서 지난번에 한 번 또 그 풍파가 있었기 때문에 혁신위가 잘해서 당을 쇄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출발 즈음에 앞서서 여러 가지 숙고 끝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결단을 내린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당이 이제 이런 대표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혁신위가 정말로 쇄신하는 방향으로 국민이 무릎 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런 식으로 실천이 문제다. 이제는 내놔라 해놓고 내놨더니 실천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는 정말 온당치 않은 장관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체포 특권 이야기를 평등하게 하시려면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이야기해야 되고요. 대통령과 같이 사시는 분이 수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사 진행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공정하게 적용해야지만이 한동훈 장관이 하는 이야기가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뭐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비난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또 봅시다. 뭐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근데 법적으로요. 저게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 권리입니다. 개인의 권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나 포기하겠다 해도 회기 중에는 동의가 과반이 없으면 출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멋있게 나 포기하겠다 이래도 투표해보면 또 이게 과반이 안 되면 어차피 그거는 실질심사 받으러 안 가는 거잖아요. 이게 국회 전체의 권리지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진짜 진정성 있게 포기하려면 나에게 회기 열지 마라. 아예 회기를 열지 마라. 지금 이게 1년 내내 회기 열잖아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게 구체적인 포기 방법까지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댓글을 오늘 많이 보내주셨고요. 오늘 동시 접속자 수가 12,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예,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 감사드립니다. 헬로님 슈퍼챗 3만 원 보내주시면서 서종욱 변호사님 IAEA는 중국 삼중수소 50배 문제 삼은 적 없고요. 중국 타이산 원전 연료봉 5개 손상 방사능 누출력도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선동은 그만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현주 의원님 설마 압수수색 당하신 건 아니죠? 참 시대가 서글픕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스픽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현주 의원이 오늘 못 오셨는데 무슨 일이 없는지 걱정이 되네요. 제가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디아님, 이분은 아주 삼행시 사행시의 달인이시죠? 듣고 있으니 화나네요. 우리나라가 왜 힘이 없나요? 대통령과 정권 여당이 할 마음이 없는 거죠. 국민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르디아님 슈퍼챗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댓글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진영 부원장, 김유정 전 의원, 서종욱 변호사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